네, 이번에는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죠. 절세미념, 절세미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절세미녀 이윤실 회계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먼저 웹툰으로 살펴볼까요? 여보세요? 네, 부동산인데요. 건물 내놓으셨죠? 네, 맞아요. 8억 5천만 원에 사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요? 가격은 마음에 드네요. 근데 세금 많이 나올까요? 건물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 거죠? 네, 1층은 상가로 임대 주고 2층은 저희 부부가 살고 있어요. 1, 2층 면적은 같고요.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6천만 원쯤 나오겠는데요? 뭐라고요? 저희 재산은 그 건물뿐인데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아요? 네, 지금 이제 8억 5천만 원 매매 세금이 6천만 원, 지금 상당히 많은 건데 네. 이 건물 하나만 소유하는 거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바로 상가 겸용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그럼 1세대 1주택자라도 상가 겸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말인가요? 사례에서는 1층 상가의 면적과 2층 주택의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으로 보아 상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네. 상가와 주택 면적이 같으면은 각각 주택과 상가로 본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택 면적이 더 크거나 상가의 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가 겸용 주택이란 상가와 주택이 합해진 건물을 말하는데요. 상가 겸용 주택의 경우 세무상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네.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각각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 전체를 100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60, 상가의 면적이 40이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주택의 면적이 40, 상가의 면적이 60이라면 주택 40만큼은 주택으로 상가 60만큼은 상가로 각각 보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분들처럼 상가로 쓰는 1층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2층 면적이 같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조금만 넓었더라도 세금을 안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주인 입장에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일 것 같아요. 절세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넓혔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네. 건축물 대장상 상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을 주택으로 하고 있다면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 상가를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층 상가는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세금 6천만 원을 아끼려면 이제 네. 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자 그런데 1층 상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주택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수무면적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네. 수무면적이란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면적을 말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1층이 상가이고 2층이 주택인 경우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있을 텐데요. 이 계단이 바로 수무면적입니다. 계단을 그러니까 주택으로 포함시켜서 주택 면적을 더 크게 해라 이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 같은 경우에는 네. 2층이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전용으로 설치되었고 또 실제 그렇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 면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면적과 건물 면적이 동일한 상태에서 네. 계단이 주거용 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거용 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계단을 이용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6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 혹시 계단 말고 주택 면적을 또 크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지하실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 상가 겸용 주택의 지하실의 경우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용 면적으로 보아 상가 면적과 주택 면적의 비율로 나눠서 계산하는데요. 네. 사용 용도가 명확하면 그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거나 주택의 일부분처럼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무거워진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대로 각각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양도세율도 중과되고 네.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도 배제되기 때문에 네. 현재보다 세금이 약 2배 이상 증가됩니다. 네. 그러면 주택을 2채 이상 가지신 분들은 세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상가 겸용주택 가지신 분들, 다주택자들 절세 방법 없을까요? 네, 다주택자가 상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상가 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와는 반대로 상가 면적을 주택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더 넓게 하면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에 적용되는 무거운 중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조정 대상 지역은 반대로 주택 면적이 아니라 상가 면적을 더 넓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상가 겸용주택의 경우 이제 주택과 달리 상가 부분 세금, 상가 부분의 세금은 또 어떻게 내야 될까요? 네, 그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과 같거나 커서 상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건물 중 상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매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상가 겸용주택의 절세 팁 알아봤습니다. 이은실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